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얘도 사실은요 줄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세우기. 거기서 순서를 생각하거나 순서를 생각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자격이 다른 대표라고 한다면 반장, 부반장이나 대표, 부대표나 뭐 예를 들어 회장, 부회장이나 아니면 회장, 부회장, 총무나 뭐 이렇게 각각 다른 임원들을 뽑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시킬 수 있겠죠. 자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조건에서 N명 중 자격이 다른 대표 2명,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하라고 회장과 부회장 뽑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회장과 부회장 뽑기. 자, 회장과 부회장 뽑기. 회장, 부회장 뽑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장 자리가 있을 거고 부회장 자리가 있겠죠. N명 중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쉽네. 그러니까 오늘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네요. 그러면 회장 자리에 N명 중 1명이 서게 되면 회장이자 부회장일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N-1명이 부회장이 되겠네. 중 1명이. 그럼 경우의 수로 따져본다면 이 둘을 곱해버리면 되겠지. 예를 들자면 10명 중 3명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회장 자리에 10명 중 1명이 올 거고 부회장 자리에 9명 중 1명이 올 거고 회장, 부회장 뽑고 나면 남은 8명 중 1명이 총무 자리에 오니까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N명 중 서로 다른 몇 가지, 자격이 다른 것들을 뽑을 때는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것. 결국 첫 번째 자리 회장, 두 번째 자리 부회장, 세 번째 자리 총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예요. 이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앞서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에서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따라서 자격이 다른 자리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이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서도 회장, 부회장 말고 대표 2명서부터 가보도록 하죠. 우리 반 이어달리기 대표 선수 2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선 이어달리기 순서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뽑을 겁니다. 회장, 부회장 자격 없이 대표예요. 공동대표 2명을 뽑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네 둘에는 자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6명이었다라고 해보죠. 6명의 후보 중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그 6명의 후보에다가 명찰을 A, B, C, D, E, F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러면 대표도 2명이니까 대표 1과 대표 2가 각각 자리가 정해지면서 여기 6가지 중 하나, 그 다음에 남은 5가지 중 하나 이렇게 오겠네요. 그래서 6, 5, 30, 30까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틀려? 빽 틀려요. 왜냐면 여기 자격이 같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첫 번째 대표를 뽑았을 때 이건 순서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 F 중 쭉 뽑을 거고 여기에서 남은 B, C, D, E, F까지 뽑을 거고 여기에서 A, C, D 이렇게 쭉 뽑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A, B 대표로 뽑은 것이나 BA 대표로 뽑은 것이나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이기 때문에 이 둘은 똑같은 한 가지 경우죠. 그런데 이 30가지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은 자격이 다른 2명을 뽑은 셈으로 치고 자격이 다른 그 둘이 서로 다른 위치로 서게 되는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 마치 우리가 이웃하여 섰을 때를 몇 가지라 서로 이웃한 그 내부에서 묶음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것처럼 2명이 서로 다른 경우로 쓰는 거 몇 가지? 2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나눠주자. 그래서 몇 가지?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N명 중 자격이 같은 2명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N명 중 자격이 같은 2명? 그러면 N 곱하기 N-1에서 얼마? 이거를 2로 나눠야 되겠죠. 자격이 같은 3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대표 3명을 뽑는다. 대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3분의가 아니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서로 다르게 쓰는 ABC, ABC, ACB, BCA, BAC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경우로 돼야 되죠. A, B, C 3명 뽑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야 돼? 거기에 6이라고 써있는데 그 6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3명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는 경우의 수 그 6가지를 모두 몇 가지로 보자? 한 가지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6분의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이해됐니? 정리. 자격이 같은 것은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먼저 오는지 뒤에 오는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명이 또는 2명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 다음 자격이 다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를 회장, 두 번째를 부회장이라고 했다면 그 순서를 생각해서 A, B, A가 회장, B가 부회장, B가 회장, A가 부회장 이게 다른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누지 않아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건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고 이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확인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4명과 남학생 6명이 있는데 여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남학생 중에서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봐요. 지금 이 이야기도 여학생이 4명이죠. A, B, C, D 대문자로 썼어요. 그 다음 남학생이 6명입니다. 남학생을 번호를 달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 4명 중 1명이 회장이 되겠지. 순서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부회장 나와야 되죠. 회장 한 애가 동시에 부회장할 수 없지. 3. 그래서 12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학생 중에서는 회장 1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 4번, 5번, 6번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6가지 중 1명이 되겠죠. 6명 중 1명이. 그럼 6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조합의 각각에 따라서 6가지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옳지 곱해야 되겠. 4, 32 곱하기 6 하니까 몇 가지? 총 72가지. 문제 조건에 따라서 72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알아요? 내용 정리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어 분류시켜 놓은 내용들을 마구마구 외웁니다. 근데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 난 분명히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푸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외워버린 거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예제 3번 볼게요. 10명의 후보 중 대의원 1명, 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여기에서 대의원 1명과 의원 2명은 대의원과 의원은 자격 차이가 나는 거죠. 기준을 정해. 그럼 10명 중 대의원 될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1명이니까.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옳지. 여기 10가지 경우 중 한 사람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의원 2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의원이 2명이면 의원 1명, 즉 대의원으로 뽑히고 난 9명 중 몇 명 중? 9명 중 한 사람이 의원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남은 8명 중 한 사람이 의원 2가 되겠지. 그러면 그 의원 1과 의원 2는 서로 자격 차이가 있어 없어? 자격 차이가 없어요. 내가 뽑기를 줄 세우기를 의원 1 세우고 의원 2 세우고 의원 2 세우고 의원 1 세웠어. 이게 서로 한 가지 경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자격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2명이 서로 다른 경우로 서게 되는 몇 가지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나눠놔야 돼요. 됐니?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게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4, 9, 36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대의원 10명 뽑히는 그 각각에 따라서 의원 2명이 뽑히는 경우가 36가지니까 전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0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3번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공식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공식의 암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경우의 수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공부는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생각의 과정이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 점수를 다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게 되는 확률편에 대한 이해가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꼼꼼하게 자신의 생각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들 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